예, 예. 네,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2주택자이고 국민학찰 받고 사업자 대출 받고 싶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학찰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3개월 후부터 뭐 사업자 대출이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든 할 수 있어요. 그 매매를 하든 분양을 받아서 그 잔금을 치르든 경매를 받든 공매를 받든 간에 내가 그 주택을 취득했다라는 소유권 등기 후에 3개월입니다. 3개월 후부터 추가 대출할 수 있어요. 없는지. 지금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 아, 남구죠? 네, 남구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없습니다. 추성구는 지금 규제 지역이라서 예를 네, 들어서 뭐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했을 때 네. 그쪽이 이쪽 그 주택이 하나 있는 건 상관없거든요. 아,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뭐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혹시? 아무래도 은행에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네, 돌발 상황이 그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제가 볼 네네, 때는 뭐 주택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네. 그 이제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남구의 이제 주택을 정보를 좀 받아 놓은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돌려보잖아요. 예, 주택조회 하죠. 시스템을. 예, 네. 그때 이제 등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뜰 거다. 예. 그러니 미리 서류를 첨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이거 네네, 어쨌든 지금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네네, 주택이 몇 개 있냐, 뭐 또는 뭐 어떻게 되냐, 가족 세대원들의 그런 동의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아직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등기 권리증을 받아 놓은 것 같아요. 복사해서 주신 아, 거겠죠, 당연히. 네네, 복사해서 줬습니다. 예, 아, 그 기간 자체가 별로 문제되지는 않겠, 아까 전에 뭐 3개월 뒤부터 하는 게 네.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3개월 뒤부터요? 네, 등기한 지 3개월 뒤부터 뭐 대출하는 게 좋다고 아까 얘기하신 아, 것 같아서. 그거는요. 그건 이제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네네, 집을 사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네네.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네. 치고 3개월 전에는 구입자금으로 용도가 잡힙니다. 3개월 전에는 음, 구입자금으로 용도가 네, 네, 잡히고 네. 용도가 잡히고 지금 방금 전에 전화가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선생님 말고요. 선생님 말고 네네,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끊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3개월 전에는 구입자금이고 3개월 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 네네. 후에 3개월 후에 이제 하라는 얘기고 고객님 상황하고는 아까 그 상황하고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아, 않으셔도 돼요. 예. 진행에도 큰 문제는 예, 큰 문제 없다는 거네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리얼님, 12월 달에는 연말이라서 지금 은행들이 다 금리 다 올려요. 2.9%, 3%, 이 정도 해요. 3%에서 3% 초반. 내년에는 언제부터, 근데 내년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은행들이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그 대출을 아예 중단한다는 은행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은행이 대출 중단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아마 다른 은행들도 다 따라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하신 분들은 빨리 좀 금리가 좀 높더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1월달 내년에 1월달, 2월달 된다라고 해서 금리가 확 낮아진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랬었거든요. 항상 그랬었는데 지금 대출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구입자금 대출은 후순위 대출이 안 돼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출은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이 은행 대출이고 후순위 대출이 뭐 이금융권 대출이 뭐 들어온다라든지 이게 많이 성행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찰을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 3개월 후에 후순위 대출 해야 됩니다.
나무님, 영끌 관련 문의입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 주담대 거의 다 쓰고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일반 금융기관 사업자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매출이 없으면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질 않아요. 매출이 없으면 안 나오죠. 그 소상공인 그 신용보증재단 대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와야지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신용보증재단 뭐 소상공인 대출 이런 대출 알아보시다가 괜히 이상한 길로 빠지면은 이제 막 그 뭡니까 그 이 신용대출은 굉장히 사기가 많거든요. 이게 뭐 이 담보대출처럼 이렇게 막 그 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그 뭐 신용보증재단 사칭하는 데도 엄청 많고요. 소상공인 대출 사칭하는 데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신용대출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 대출 1억 8천이 있는데 5억 3천짜리 집에 전세 1억 5천이 있는데 전세 퇴거 자금 가능할까요? 만약 안 되면 가능하려면 얼마 정도 지금부터 갚아야 하나요? 음, 분홍장미님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5억 3천에 저기는 어느 정도 얼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40%만 해도 40%만 해도 2억 1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 8천 내주는데 1억 5천 내주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분홍장미님 노원 구매는요 거기 1주택자라고 하셨었죠? LTV 40% 지역이니까 아까 5억 3천이었었나요? 5억 3천에 40%면 2억 1200 2억 1200인데 아까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었죠? 그 2억 1200만 원 안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 3.3% 원천징수 하시면은요, 그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지급명세서. 그거 이제 관련된 회사에 지급명세서 달라고 하시면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그 소득 계산을 할 때, 담보대출 계산을 할 때 2년치 평균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내가 소득이 많았고 올해는 내가 소득이 적었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평균으로 하니까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 3.3% 이제 원천징 그 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급여 소득자 분들보다는 좀 대출 한도가 좀 적게 나오겠죠. DTI가 좀 많이 잡히니까. 잠깐만요. 1월 15일 등기 치면 아직 그 대출 신청서 아직 안 썼죠? 신청서. 눈빛님 아직 그 은행에 대출 신청서 아직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신청서 들어갈 때 그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것도 같이 내요. 그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차인의 세대주가 그 전입세대 열람원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상에 그 세입자가 없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그 타이밍을. 뭐 세입자랑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협조가 될까요? 세입자가 그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자기 그 임차보증금 그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잘 협조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부동산이랑 한번 잘 얘기해 보시고요. 어쨌든 관건은 뭐냐면 전입세대 열람내역 그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거 있어요. 그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대주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뭐 누구누구 홍길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누구냐 이 사람 하겠죠.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상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집주인이 있거나 그 현재 집주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현재 집주인 말고 다른 뭐 누군가 제3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세입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오피스텔 상가는 가능합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가능합니다. 주택만 지금 주택 그리고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주택이거든요. 아파트 규제하고 있어서 뭐 토지나 뭐 빌딩, 상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상가에 주택이 껴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이 그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1층은 상가, 뭐 2, 3층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1, 2층은 상가, 3층 조그맣게 주택 이런 거는 그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뜻 그 공부상 주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독이 든 사과입니다, 나무님. 아주 정부에서 아주 갈고리를 확 걸어버리는 거지, 그냥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 방송에 좀 선두에 서서 좀 이렇게 어, 좀 좋게 이 채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대출 분야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처음에 할 때 좀 용기 내서 이렇게 한 거였었는데 이게 다행으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좋아해 주셔서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오늘은 무슨 영상을 올려야 되나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무슨 영상을 올려야 되나 무슨 영상을 올려야지 좀 좋아하실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